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남성분들의 경우 종종 가슴이 화끈거리는 불쾌한 통증과 목과 가슴 사이에 복숭아씨가 걸린 듯한 답답함을 느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내시경 검사를 해본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죠. 역류성 식도염은 위 속에 있어야 할 위산 또는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지속되어서 식도 곳곳이 헐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려고 강력한 위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위산의 강력함은 실제로 쇠도 녹여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산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위산도 위벽을 녹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인체는 위산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도는 위에 비해서 위산에 대한 방어 능력이 훨씬 약해서 위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목구멍이 불붙은 성냥개비로 지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역류가 계속되면 연약한 식도 곳곳이 헐고 염증이 생겨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역류성 식도염 진료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수가 205만 명으로 최근 8년 새에 4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보다는 체질량 지수가 높고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는 남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주로 두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해서 위산의 역류가 자주 일어나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이 여기에 해당하죠. 괄약근은 특정 기관의 개폐에 관련하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고리 모양의 근육으로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음식을 먹거나 트림을 할 때만 열리는 것이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도 괄약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장에서 작용해야 하는 위산이 거꾸로 역류하거나 식도로 새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치 댐에 있는 수문이 고장나면 물이 새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식도 괄약근에 조이는 힘이 느슨해지면 위 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위산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식도 내로 일단 역류된 위산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식도의 연동운동에 장애가 있거나 침샘에서 나오는 침의 감소로 인해서 역류된 위산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식도에 자극을 줌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고 또 쉽게 치유되지 않으면서 악화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류돼서 위산이 올라오더라도 위에서 침등이 내려가면서 위산을 쓸어내리면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신맛이 느껴지거나 속쓰림, 소화불량 및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위산이 식도를 지나서 기도까지 넘어가면서 만성 기침이 생기거나 목이 쉴 수 있고 후두염, 천식 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편 식도가 오랜 시간 위산에 노출되면 식도와 위 경계 부위에 있는 식도 조직이 위의 조직처럼 변하는 바렛 식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러한 바렛 식도는 식도암의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의 만성적인 염증을 야기하여 악화되면 식도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전체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면 식도는 위산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위산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 역류되는 위장의 환경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위산의 분배를 억제시키고 위장 운동 촉진제를 통해서 역류를 방지하는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치료가 잘 되는 편이지만 약물을 끊으면 위산이 다시 역류하거나 몇 개월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즉, 우선의 불편함은 개선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한약의 치료는 인체의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의 부조화를 개선시켜 줌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위, 심통, 조잡, 탐산 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그 환자의 체질과 병의 양상, 그리고 궤양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나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위, 심통은 음식을 먹은 후에 명치 아래쪽이 찌르듯이 아픈 증상으로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에 궤양이 생긴 경우입니다. 조잡은 통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항상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낮에는 크게 통증이 없지만 새벽녘에 잠이 깰 정도로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탐사는 신물이 계속해서 넘어오는 증상으로 대체로 식사하기 전이나 배가 고플 때 속이 쓰리고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및 소견과 유사하지요. 한의학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위, 심통, 조잡, 탐산의 범주에 인식한다고 해서 곧 치료의 방법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명과 함께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태가 한, 열, 허, 실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의학적 진단에 있어서 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혀의 한가운데는 위장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곳이 누렇거나 하얀색의 설태가 많이 끼면 위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진단 방법에 의해 그 원인을 찾아낸 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의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환자분의 상태를 점검한 후 본격적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의 대강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위장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즉 위장의 기계적 소화 기능의 문제가 더 큰 경우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주로 식사 후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며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트름과 미식거림이 자주 발생합니다. 쉽게 잘 지치는 체질에 많이 나타나며 머리가 항상 무겁다고 호소하기도 하지요. 체질적으로는 소음인 체질에도 잘 발생합니다. 둘째로는 위장이 뜨거운 경우입니다. 차가운 위장과는 다르게 화학적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지요. 식욕이 왕성하고 공복이 되면 속이 쓰리고 잘 화끈거리며 신물이 넘어오기도 하며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성격도 다혈질인 경우가 많고 나아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지요. 체질적으로는 소양인 체질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셋째로는 위장이 예민한 경우입니다. 화학적 소화 기능과 함께 기계적 소화 기능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민한 위장의 경우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도 공복에는 속이 쓰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성격이 예민하거나 잠을 잘 때도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이나 소양인 두 체질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체질을 잘 구별하는 것이 예민한 위장을 치료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장의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먹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는 비만한 경우에 위장의 운동성이 흔히 저하됩니다.
또한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경우에 음식물이 역류해서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느긋하고 소화를 잘 시키는 편이어서 살이 쉽게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는 태음인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큰 분류에 맞추어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고 나아가 환자분들의 증상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스스로 병을 이기도록 하기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재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는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서 악화되면 치료율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으며 증상이 오래되면 식도암으로 악화되는 등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보다는 원인을 치료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를 장점으로 하는 한의학. 여러분도 지금 역류성 식도염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한의사에게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